아이고 허리야. 자 봅시다. 페이지 158페이지. 아 그때 개관은 하셨어요? 개관까지는 했나? 네. 그렇군. 자 그럼 본문 볼게요. 160페이지. 흰바람 벽이 있어. 자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굼고요. 궁핍하다는 거죠. 궁핍하다는 거. 별로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아요. 좁다란 방의 흰바람 벽에 흰바람 벽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요. 그러니까 흰 벽이야 흰 벽 그냥. 자 그래서 흰바람 벽 요거 뭐다? 내면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스크린의 기능을 합니다. 내면 제시 스크린의 기능. 영어로 쓰기 뭐하면 영사막이라고 쓰셔도 돼요. 영사막의 기능을 하고요. 흰바람 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바람 벽에 희미한 여기 두 줄 묶을게요.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그런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15촉 전등이라고 하는 거랑 무명 셔츠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소재를 통해서 궁핍함과 외로움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궁핍함과 외로움의 이미지. 왜냐하면 15촉 전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형광등이 아니고요. 백열등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누렇게 빛 나오는 거 그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명 셔츠라고 하는 거 요거 자체가 이제 때가 졌다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잘 못 빨았다. 그러니까 궁핍하다 그리고 외롭다 이런 이미지가 드러나고요. 자 그래서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외로운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굼고요. 정서의 직접 제시가 드러나죠. 정서의 직접 제시.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그런데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 별표 두 개 때려주시고요.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근데 뭐 이런 말 나오면 이거 뭐다 다 시상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상 전환이 일어나요.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다가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내면 투영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면 투영 시작.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이 흰바람 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 여기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머니는요 여기서 뭐다? 그리움의 대상 첫 번째입니다. 그리움의 대상 첫 번째.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난 거죠.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 그어두시고요. 자 색채어를 통해서 추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색채어 추위 강조. 그러니까 우리가 날이 추우면 손을 밖에다 내놓고 있으면 이 손톱 밑이 파래지거든요. 약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한겨울에 그러니까 얼음 깨고는 그 차가운 물에다가 지금 손 담그고 지금 일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편한 삶이야, 고된 삶이야? 고된 삶. 고된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와, 한겨울인데 내복을 빨래, 내복을 벗어가지고 빠는데 물이 얼어가지고 뜨거운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야삽을 가지고는 그 물 받아놓는 탱크가 있는데 그걸 깬 거야. 깬 다음에 거기서 물을 퍼가지고 그거에다가 이제 비누를 문대가지고 이제 빠는데 거품이 안 나요. 너무 차가워서. 그러니까 빨리는지 안 빨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상황에서도 계속 빨라고 그러니까 빠는데 나중 되면 손이 벌개지거든요. 시뻘개지거든요.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손에서 이 물기가 있잖아. 손에서 김 같은 게 나요. 너무 날이 추우니까 손도 차가운데 그것마저도 이제 따뜻하다고 이렇게 김 같은 게 나요. 굉장히 골 때립니다. 하여튼 굉장히 고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고된 삶입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그리움의 대상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애인 같은 사람이죠. 애인 같은 사람. 애인이었었던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에 어느 먼 남쪽 지방의 조용한 개포가 바닷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압이 남편이죠. 그의 남편과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자, 내가 사랑하던 사람인데 지금 상상을 하는데 그 여자 벌써 시집 갔을 거야. 그리고 애 끼고 같이 따뜻한 집에서 밥 먹고 있을 거야. 이 생각하는 거야. 우울해 안 우울해? 우울하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여기서부터요.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여기까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입니다. 아홉 줄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요 부분에서는요. 그리움의 대상을 상상한 겁니다. 그리움의 대상을 상상했다. 근데 어떻게 서술했다? 현재형으로 서술한 거죠. 현재형 서술. 자, 그리움의 대상을 상상했고 현재형으로 서술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난다? 어떤 효과? 영화적 묘사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영화적 묘사의 효과. 영화적 묘사의 효과. 자, 그러고 나서요. 161페이지입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부분 여기 역시 네모 치시고 별표 2개 때려주시고 시상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떠올랐다가 이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지마카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바람 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이러한 글자들 여기 줄 그으시고요. 이러한 글자들 줄 그어두시고요. 자, 그래서요. 이러한 글자들은 뭐다? 화자의 내면입니다. 화자의 내면이고요. 그래서 글자 형상으로 투영된다는 거. 내면이 글자 형상으로 투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자의 내면이고 글자 형상으로 투영된다.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라고 되어 있죠.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현재 삶을 열거한 거고요. 현재의 삶 열거.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백석 씨는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잘려요.
되네. 창씨의 명하라고 했는데 창씨의 명을 거부했다가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거야. 됐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지내기 때문에 외로운 거야. 쓸쓸한 거야. 됐니? 근데 높고라고 돼 있잖아. 높고라고 하는 거 여기 줄긋고요. 근데 얘가 왜 이런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아까 얘기했잖아. 공무원이었는데 창씨의 명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내 이름을 지킬 거야. 나는 니놈들, 일본 놈들 니네 마음대로 안 될 거야 라고 해서 그만뒀다고 그랬잖아. 됐니?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삶을요 고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고라고 얘기한 거야. 됐니? 자, 그래서 높고는 자신의 삶을 고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고결하다고 생각. 왜? 신념을 지켰으니까. 자신의 삶을 고결하다고 생각. 자, 계속 보시면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여기 줄 그으시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운명을 자각한 거예요. 운명 자각. 운명을 자각했다. 쓰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운명으로 인한 정서입니다. 운명으로 인한 정서. 운명으로 인한 정서고요.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울력하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여러 사람의 힘을 합하는 것 여기에서는 나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격려하는 이란 뜻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격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줄굼고요. 의지를 북돋는 행위입니다. 의지를 북돋는 행위.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자식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됐나요?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만들어질 때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그라고 하는 건 여기서 창조주 정도가 되겠죠. 창조주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요 하늘의 뜻이라는 얘기야. 자신의 삶은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이런 삶을 부여한 거야. 됐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자,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여기서부터 동그라미 칠게요. 초생달 동그라미, 바구지꽃 동그라미, 짝새와 짝새 동그라미, 당나귀가 당나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잠과 프랑시스 잠 동그라미, 도연명과 도연명 동그라미, 라이너 마리아 릴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하듯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치는 애들은요 다 뭐다?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입니다.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 그래서 초생달,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얘네들은요 다 순수하지만 연약한 존재들이고요. 프랑시스 잠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이렇게 있죠. 얘네 셋은요 연결해 주시고요. 이 사람들 다 뭐다?
시인입니다. 근데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가난하지만 고결한 삶을 살다 간 작가들이에요. 가난하지만 고결한 삶을 살다 간 작가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랑 비슷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들처럼 고결함을 지킬 거야 라는 얘기 정도로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됐죠? 자, 넘어가서 용 페이지 162페이지 볼게요. 야, 그래도 니네 책은 좋은 거야. 학습활동 다 나와 있잖아. 자습서 굳이 안 사도 상관없을 정도예요. 근데 제가 자습서를 굳이 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다? 문제 풀라고. 하나라도 더 풀라고. 특히나 교과서 바뀐 첫 해에는 거의 대체로 몇몇 선생님들은 좀 연배가 많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서술형을 어디서 그냥 갖다 써버린다? 자습서에서 그냥 갖다 써버립니다. 됐나요? 그래서 제가 그 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술형 귀찮아서 안 쓰고 그냥 지나가고 틀렸다 그냥 체크하지 마시고 정 내가 내용 모르겠다 그러면 답지 보고라도 다시 한번 써보시고 외우세요. 거의 대체로 그게 날개 문제나 학습활동에 나오는 내용 갖다가 쓴 거예요.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 됐나요? 자, 162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이 시의 내용과 표현상 특징 가로 1번 보시게 되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어느 날 저녁에 좁은 방에서 좁은 방 줄곧고요. 흰바람 벽을 바라보면 흰바람 벽 줄곧고요. 상념에 잠겨있다. 상념 줄곧고요. 상념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각에 잠겨있다고. 가로 2번 흰바람 벽을 마주하면서 보거나 떠올린 대상을 파악해보자. 1에서 6행 보시게 되면 화자가 보거나 떠올린 대상 희미한 15촉 전등의 불빛. 그래서 15촉 전등의 불빛 줄긋고요. 때글은 다 낡은 여기서부터 줄긋자 낡은 무명 셔츠의 그림자 여기까지 줄긋고요. 전에 가천대학교에서 그 약식 논술 나온 적 있어요. 약식 논술에서 이 지문이 나오고요.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이 시에서 객관적 상관물 찾아 쓰세요 라고 나왔는데 그게 요 두 개예요. 15촉 전등하고 무명 셔츠하고. 됐나요? 참고는 해두시고요. 7에서 16행 보시게 되면요.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늙은 어머니 줄긋고 사랑하는 사람 줄긋고요. 17에서 23행 첫 번째 글자들 줄긋고요. 그래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24에서 29행 보시게 되면 두 번째 글자들 줄긋고요. 그래서 이건 뭐다? 자신의 운명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였죠. 자, 가로 3번 보시게 되면요. 이 시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찾고 이러한 반복으로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반복되는 표현 흰바람벽에 니은다. 흰바람벽에 니은다 여기 줄긋고요. 그리고 그런데 요거 두 번 나오죠. 줄긋고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나오죠. 내 사랑하는 사람 여기 줄긋고요. 글자들이 지나간다 줄긋고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요거 두 번 나옵니다. 요거 줄긋고요. 그리고 뭐뭐 하듯이 하는 듯이 뭐뭐 하는 듯이 줄긋고 뭐뭇을 하며 줄긋고요. 뭐뭐가 그러하듯이 여기도 줄긋고요. 효과는요. 효과가 중요하죠. 특정한 표현의 반복으로 반복 줄긋고요. 시의 의미와 여기 줄긋자 시의 의미와 화자의 정서가 강조 여기 줄긋고요. 작품의 외형적인 율격이 없음에도 낭독할 때 리듬감이 느껴진다. 낭독할 때 리듬감 줄긋고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다? 내재율이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내재율 됐나요?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이 시를 주체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해보자. 가로 1번 보시게 되면 흰바람 벽을 지나가는 글자들에 관한 질문을 만들고 답해보면서
글자들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어쩌고저쩌고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애는 화자의 어떤 생각이 담겨 있을까? 화자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미 정해진, 여기 줄글자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는 생각, 여기 줄거고요. 이게 담겨 있다. 그리고 하늘이 이 세상을 어쩌고저쩌고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여기 가로 묶어주시고요. 를 본 화자는 마음의 위안을 얻었을까?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자신과 같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산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 줄글자 깨닫고 마음의 위안, 여기까지 줄긋고요. 이것을 얻었을 것이다. 자, 프랑시스 참과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프랑시스 참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는 어떤 삶, 여기까지 가로 닫아주시고요. 을 살았던 문인들일까? 새 인물들은 모두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고 동질감 줄긋고요. 표상으로 삼는 인물이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지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삶, 여기 줄긋고요. 살았지만 뒤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그 속에 높은 작품 세계를 구축한, 높은 작품 세계를 구축, 여기 줄긋고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신념을 지킨 문학가들일 것이다 라는 얘기죠. 가로 2번, 가로 1을 바탕으로 하여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정리해보자. 첫 번째 글자들 줄긋고요. 화자는 자신의 삶을 가난하고 외롭지만 고결하게 살도록 정해진 삶으로 여기고 운명론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운명론적으로 수용, 여기 줄긋고요. 운명론적으로 수용 줄긋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글자들 줄긋고요. 화자는 자신의 삶을 하늘이, 여기까지 줄긋고요.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에게 부여한, 여기 줄글자 부여한 고귀한 삶, 여기까지 줄긋고요. 이라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수용, 여기도 줄긋고요. 가로 3번은 그냥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페이지 넘어가서 3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1940년대는 우리 말과 우리 문학의 암흑기였다. 시인들은 일제에 협력하고 일본어를 사용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국어 말살 정책을 펼쳤다는 얘기죠. 국어 말살 정책. 당시의 백석은 홀로 조선을 떠나 만주국의 수도 신징에서 말단 공무원 보조 일을 하고 있었다. 그가 일제가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을 거부하고 직장에서 나와 흰바람 벽에 있어를 썼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신념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죠. 백석은 1941년에만 8편의 시를 발표하고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더 이상 시를 발표하지 않았다. 자, 가로 1번 보시게 되면요. 21행.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에 담긴 화자의 처지나 심정을 헤아려보자. 가난하고 실업자. 그래서 가난하고 실업자 줄긋고요. 외롭고 쓸쓸하니에서는요. 일제에 협력할 것을 강요받던 상황에서 먼 타국에서, 여기 줄긋자 먼 타국에서 홀로 고독한 삶, 여기까지 줄긋고요. 이것을 살았다. 높고라고 하는 말은요. 일제의 정책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우리말로 된 작품을 창작하는 등 세상과, 여기 줄긋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고귀하다. 여기까지 줄긋고요. 고 생각했다. 가로 2번.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할 때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여 창작한 이 시의 가치를 생각해보자. 예시 답안 보시면요. 일제가 한국어의 사용을 탄압하던 시기에 한국어로 쓴 시는 우리 문화와 말을 지키고자 했던 시인의 신념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일종의 저항의식, 여기 줄긋고요. 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가 있다. 의 줄긋고요. 한국의 언어와 거기에 담긴 민족정신, 여기 줄긋자 민족정신 문화가 말살되지 않도록 그 명맥을 이어주었다는데 여기까지 줄긋고요. 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다음은 흰바람 벽에 있어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작품이다. 두 시를 비교하여 아래 활동을 해보자. 이거 전편 줬나요? 안 떴고요.
별에는 방. 아니요. 전문 안 줬지. 저희 천만. 요것만 했지. 네. 아, 근데 저희는 줬어요. 저희 반은 그거 띄워가지고 전문 그거 줘가지고. 해석해 줬어? 근데 쭉 읽으면서 그냥 가볍게 가볍게. 딴 반은 여기 있는 거. 어? 여기 이 책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것만 했어? 네. 그러면 안 나와 전문은. 왜냐하면 딴 반에서 안 했는데 니네 반에서만 했잖아. 근데 그걸 전문 가지고 문제 내버리면 딴 반에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이 나오기 때문에 됐나요? 네. 전문은 안 나올 겁니다. 나와 있는 것만 봅시다. 자, 별 하나의 추억과 별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별은요 그래서 여기서 뭐다? 과거 회상의 매개체입니다. 과거 회상의 매개체다. 과거 회상의 매개체고요. 그리고 이상이나 순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상이나 순수. 왜 그러냐면 천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지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순수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별 하나의 추억과 추억이라고 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치는 애들은요 다 뭐다? 유의미한 애들이거나,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유의미한 애들이거나 또는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유의미 또는 그리움의 대상. 뭐라고? 서울에서 이런 거 듣기 참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래요. 네. 예전에 있었어. 그 계란장수 아저씨. 나 두 번째 수능 볼 때 계란이 왔어요. 싱싱하고 갓 나은 따끈따끈한, 그러면서 막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좀 있으면 영어 듣기인데 그랬는데 영어 듣기 할 때 되니까 조용해지더라. 영어 듣기 할 때는요 우리나라 상공에 비행기 안 돌아다녀요. 이착륙 안 합니다. 그거 다 금지야. 다 금지. 관제탑에서 미리 다 공문 보내놓는데, 외국 항공사에다가. 그래가지고 이날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는 이착륙 불가하니까 그거 피해서 이착륙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보면 우리나라 상공에서 걔들 돌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빙빙 돌고 있어요. 왔다 그러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보내준다고. 근데 괜찮아. 항공기에는요 그 만약에 내가 100km 간다고 그러잖아. 100km를 갈 수 있는 기름에다가 그 위에 상공에서 한 3시간 정도에서 4시간 정도 배회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의 기름을 일부러 싣습니다. 그러니까 한 150km 정도 갈 수 있는 양의 기름을 실어줘요. 걔들 대기예요. 다 신기한 나라라고 얘기해요. 외국 파일럿들이. 왜 그날 그 시간에는 왜 착륙을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네, 한국에 몇 번 이착륙 해봤던 이제 항공사 이제 기장들은요 다 알아요. 그날은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그때는 이착륙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공중에 떠 있으라고. 10년이 넘는 세월. 전장현도 이날은 한국인데. 네,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김포공항에 김포공항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요렇게밖에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그리고 김포공항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국내선하고 이제 일본하고 이제 중국까지만 요 정도만 왔다 갔다 해요. 다른 나라 그 비행기들은 왔다 갔다 안 해요. 다른 나라에는. 그건 다 인천이에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었을 거야 아마. 일본 애들이 그냥 무대뽀로 그냥 이착륙해버린 거야. 아주 김포 고 밑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듣기 평가하는데 영어 듣기 하는데 그때 착륙인가 이륙인가 해버린 거예요. 이 미친놈이. 그렇게 시끄럽게.
그래가지고 안 들린 거야 애들이.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크레임 나와가지고 걔네는 시험 딱 끝남과 동시에 다시 했어요. 영어 듣기만 남아가지고. 그게 뭐한 짓이냐고. 연장전이잖아. 힘들게 됐나요? 우리나라는 절대 그 시간에는 계란 장수들도 말 못하게 해요. 동네 그 패트롤들이 계속 돌면서 그 경찰들이 돌면서 그 차 잡으러 다녀요. 그래서 영어 듣기 할 때 되면 끄라고. 당장 끄라고. 이번에 그 뭐야 수능 날 아침에 나와봤어? 안 나왔지? 다들 쓰러져 잤지? 네. 아니 우리 나와 있었잖아. 아 그럼 나가 있었는데. 그때 비행기 봤는데 인천공항에만 한 100몇 대 있는 거 같던데. 다 정확히 있고. 걔네 듣기 평가할 때는 못 떠. 그냥 다 스테이예요. 듣기 평가 끝나야지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대씩 날아가기 시작해요. 아침에 가면 재밌어. 여기 지하철역 앞에 가봐. 아 경찰차들 쫙 서 있고 경찰차 몇 대 서 있고 그 뭐야 캄보이드 서 있고 그 오토바이 있잖아. 오토바이 걔네 특무대거든요. 걔네들 쫙 서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아저씨 저 큰일 났어요. 그러면은 다 그런 다음에 부한 다음에 윙윙윙 해가지고 가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진짜 중앙선 무시 뭐 신호 무시 다 무시해요. 쫙 가가지고 시험장 안으로 쫙 들어가요 그냥. 왜? 시간 딱 되면은 문 닫아버리거든. 철문 닫고요. 거기다가 경찰이 입회하는 하에서 교문을 닫고 교문에다가 쇠사슬을 둘러요. 그럼 그걸 잠궈요. 잠근 다음에 거기다가 폴리스 라인처럼 이렇게 봉인지를 둘러요. 이거 그러면 뜯으면 뭐다? 이거 위법이에요. 그냥 그 사람 그 처벌받아요. 그 문 닫히기 전에 손 집어넣어서 이렇게 손이라도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 닫히고 나서 아저씨 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안 열어줘요. 그냥 문 잠가요. 안녕 그러면서. 쿨타임. 담 넘어간다? 위법. 그것도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가 있어. 뭘 그 아침부터 그 뛰어다니고 그래. 뭐 아침에 그 미리 알아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내가 갑자기 막 심장마비로 쓰러져가지고 니네랑 계속 못 볼 수도 있잖아. 알아도 고3 됐을 때 수능 시험장 가기 전날 예비 소집 하잖아. 귀찮아서 안 가려고 하지 말고 한번 가봐. 가보면서 시간 대강 재봐. 그것도 대중교통으로. 그날은 대중교통이 더 빨라. 알았지? 그리고 네가 시험장 딱 갔을 때 그 시험장이 만약에 왕복 2차로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거 1차로, 이쪽에서 가는 거 1차로 이렇게 돼 있는 길이잖아. 지옥이에요, 거기는. 부모님이 태워다 주는 게 그게 민폐예요. 왜? 차가 안 가. 서가지고는 다 챙겼니? 수험표는? 도시락은? 책은? 다 챙겼지? 아유,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어. 우리 딸 잘할 수 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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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한 대당 이 지랄을 다 해요. 한 대당. 쓸 때마다. 한 대당 최소 30초예요. 자, 그러면 2대면 1분이죠. 그죠? 그러면 30대 정도 되면요 15분 걸려요. 그 짧은 거리를 30대가 쫙 서 있어. 15분 걸려요. 근데 너도 나도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태워가지고 안쓰럽다 그래가지고 데려다 주잖아. 100대 200대 오면요 답 없어요. 그거 결국 지각해요. 그러면 그냥 대중교통 타고 근처에서 내려서 그냥 걸어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아시겠죠? 좀 많이 봤어요. 알겠지? 경복고에서 신고잖아. 대신부터 시험. 고등학교 중학교는 다 시험장이에요. 중학교 때 시험장이에요? 아 대신 학생 경복에서 못
경복궁. 그러니까 중학생들 쉬지. 안 그럼 중학생들 수업해야지 다 공부하고. 중학생들 다 놀았잖아. 초등학생도 놀고. 초등학교는 시험은 안 보는데 시험장 근처에서 시끄러울까봐. 아 초등학교 10시 이후에 가던 그 우리 아들은 안 가는데. 학교마다 달라. 그리고 니네는 금요일날 어제 쉬었잖아. 저쪽 애들은 안 쉬었어. 녹초요. 행복이요. 수원 애들은 어제 다 학교 갔어. 다. 맞아 경기도에도 학교가 다 경기도에도 학교가 있다고? 너 경기도 무시하니? 아니 야 위험한 발언인데? 경기도에도 그날 어제 학교를 갔다고. 예. 위험한데. 이 친구의 이름을 밝히면 인터넷상으로 돌면 이제 죽는 거죠. 야 경기도에도 학교가 있나요?라는 발언은 이건 아니, 뭘까요? 학교에 갔다고 했죠. 있나라고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우리 경기도 학생들 좀 위험한 발언이네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큰일 났다. 이거 녹화되고 있잖아. 네. 마음이 유품. 자 경기도 여러분 많이 유포해 주시고요. 이 친구의 이름이 궁금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그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100건 암살하세요. 네. 자, 아이고 진짜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은 하는 게 아니다. 따라고 안 했다니까요. 알았다고. 자, 별 하나의 추억과 추억 동그라미 치셨죠? 별 하나의 사랑과 사랑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 하나의 쓸쓸함과 쓸쓸함과에서의 쓸쓸함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 하나의 동경과 동경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 하나의 시와 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 하나의 어머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어머니라고 나와 있잖아. 어머니 여기 줄굜고요. 이 반복법이 사용됐죠? 자 이렇게 해서요 엄마가 진짜 보고 싶다는 느낌 즉 정서가 심화됩니다. 정서 심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해서요. 플러스해서 보시면 오연에서요 그러고 나서 어머님이라고 해서 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머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년과 시상이 연결된다. 다음 년과 시상 연결. 다음 년과 시상 연결. 됐나요? 자 그리고 4연 통째로 묶어주시고요. 4연에서는 지금 반복과 열거의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별 하나의 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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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반복과 열거의 방법 사용됐고요. 자 5연으로 가볼까요? 어머님 여기 줄굜고요. 5연 가셔서 어머님 줄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말을 건네는 방식. 그래서 이건 근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대화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담화체라고 얘기합니다. 담화체. 자,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그래서 왜 이런 이국 소녀들을 얘가 아냐면 얘네 집이 어디였냐면 윤동주가 어렸을 때 간도에서 살았거든. 됐나요? 아? 한정강 근처에서 살죠. 아 그러니까 간도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런 애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던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중국 사람 이름이 패경옥이에요. 패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애도 있고 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애도 있고 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애도 있겠지. 됐어? 왜냐면 외자들 얼마든지 많잖아. 너도 외자잖아. 오. 네. 맞잖아.
아니면은 경상도식으로 하면 이름을 뒤에 것만 불러요. 됐나요? 저는 안 불러요 그럼. 아니 너는 그냥 현이라고 부르겠지.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호야라고 부르겠죠. 우야라고 부르겠죠. 됐나요? 앞에 것만 더 나오면 넌 이제 사망이다 너. 이런 식인 거야. 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 부를 때 경아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 도시락 놓고 이렇게 막 가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아파트 문 열고 나오셔가지고 경아야 그러면서 부르면 사람들이 다들 여자인가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제가 경아야 그러면서. 네. 근데 그건 전라도 아니 경상도식이에요. 경상도식. 그래서 맨 뒤에 글자만 따서도 불러요. 자,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 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강아지, 비둘기 여기 줄긋자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여기까지 줄긋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다?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죠.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 그리고 또 나왔다. 프랑시스 짬 그리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연 통째로 묶어주시고요. 오연은요 그래서 뭐냐면 사연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거고요. 사연 내용 구체화. 사연 내용 구체화시킨 거고요. 그리고 얘 무슨 형식이야? 산문 형식이죠. 산문 형식. 산문 형식을 사용하게 되면 호흡이 어떻게 된다? 빨라져요. 산문 형식 빠른 호흡. 그래서 그리움이 고조됩니다. 왜요, 선생님? 왜냐하면 운문 형식, 사형 같은 경우는요. 이게 행가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별 하나의 추억과 그런 다음에 행이 바뀌잖아. 행과 행 사이는요. 약 몇 초 정도의 텀을 두냐면요. 내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제 분석을 해주니까 빨리 읽는데 원래는 신앙송에 가면요. 이거 20초에서 30초 정도 걸려요. 해볼까?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숨 막히지? 이것도 그리고 내가 되게 빨리 읽은 거야. 신앙송에 가면요 어떻게 읽냐면요 별 하나의 추억과 이런 식으로 읽어요. 돌아버려요. 니네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나는 강제로 내가 신앙송회를 몇 번 갔거든. 우리 과 그 행사 때문에. 특히나 내가 그 조명장치 다룰 줄 알아가지고 우리 과에서 그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강당 빌려가지고 하거든. 근데 내가 그때 대학교 3학년인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군대 가기 전에 자기 후계자를 만들겠다고 나한테 그걸 강제로 가르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데 앉아가지고 내가 몇 번 배웠어. 군대 갔다 왔는데 그 양반이 졸업을 했네? 그러니까 이제 조명장치 다루는 애가 없으니까 다들 곤란해하고 있는데 그 선배가 전화가 왔어. 그 선배한테 애들이 전화를 해본 거지. 오빠 와가지고 이거 조명장치만 좀 봐주면 안 돼요? 그러는데 그 남경이 할 줄 알아. 그런 다음에 전화를 끊어버린 거야. 애들이 와가지고 오빠 할 줄 안 되며 그러는데 몰라 그러는데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끌려갔어요. 그 조명장치 다루는 공간이 얼마나 하냐면 여기에서 높이가 요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천정이 되게 좁아. 이러고 기어 들어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그 조명장치 그 누르고 있는 거라고. 리허설부터 시작해서 하루 12시간을 내가 그걸 쳐다보고 있었네. 신앙송에 끔찍해. 난 조명장치 내 담당 아니야.
근데 어쨌든 방금 한 것처럼 천천히 간다고. 그러다가 이게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이렇게 가니까 빨라지는 거야. 이제 왜 빠른 호흡인지 알겠어? 아. 자 그래서요 요렇게 되고요. 자 가로 1번 보시게 되면요. 흰바람 벽에 있어와 이 시가 발상과 표현 면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자 화자가 대상들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이 있는가. 그래서 두 시의 화자는 각각 흰바람 벽과 별을 매개체로 하여 여기 줄고자 매개체로 하여 그린 대상들 여기까지 줄고고요. 이것을 떠올리고 있다. 두 시의 화자는 두 시의 화자가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대상이 있는가? 그랬더니 두 시의 화자는 모두 어머니를 비롯한 그리운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다. 그리운 사람들이 여기 줄거고요. 또한 여리고 순한 생명체와 여리고 순한 생명체 역시 줄거고요.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같은 외국 시인의 이름 여기 줄거고요. 떠올리고 있다. 난 이 두 양반은 이름만 들어봤지 한 번도 시를 읽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보시게 되면 두 시의 공통으로 어떤 정서가 드러나는가. 두 시에는 공통으로 그리움과 여기 줄고자 그리움과 쓸쓸함의 정서 여기 줄거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가로 2번. 두 시가 당대 독자들과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짝과 이야기해보자. 그냥 이야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시답안 부분은 그냥 묶어가지고요. 한 8번 정도만 읽어주세요. 읽어서 내용이 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왜 그런지.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겨울나들이 볼게요. 172페이지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맥락을 고려한 현대소설 작품 감상 해서 나와있죠. 작품 맥락을 고려한 감상 작품 맥락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서사의 구조 여기 줄거자 서사의 구조 제목의 의미 인물의 특성 작품의 주제 등을 주제를 중심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독자 맥락을 고려한 독자 맥락 줄거고요. 오늘날의 독자가 독자 줄거고요.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주체적으로 감상한다. 주체적으로 감상 줄거고요. 자 문학사적 맥락 여기 줄거고요. 현대소설은 현대소설 여기 줄거고요. 고전소설의 내용이나 형식과는 다른 독특한 양식이 있다. 독특한 양식 줄거고요. 자 현대소설은 현대소설 줄거고요. 다시 인간과 사회의 다양한 본질을 주제로 삼는 점에서 유교적 질서와 여기 줄거자 유교적 질서와 권선징악 등을 주제로 삼는 고전소설과 차이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현대소설은 다양한 시점으로 서술하여 다양한 시점으로 서술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입체적이고 개성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입체적이고 개성적인 인물 여기 줄거고요. 자 입체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성격 변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착한 놈이었다가 나쁜 놈 되거나 아니면 나쁜 놈이었다가 착한 놈 되거나 요거 얘기하는 거고. 개성적이다 흔하지 않다는 얘기죠. 됐나요? 우리가 전형적 인물을 얘기하는데 전형적 인물이 이제 무슨 직업 딱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바로 전형적 인물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라고 하면 약간 이미지가 어때요? 헌신적. 아? 네. 피곤해 보여. 차갑죠. 자, 차갑고 이성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죠. 됐나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그게 바뀌어 있죠. 그지? 되게 감성적인 의사들이 막 나오죠.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됐나요? 실제 의사들은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됐나요? 너 알잖아. 보면요. 감정이 약간 메말라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연대의대 나왔거든? 지금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간혹 가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이코패스인가? 소시오패스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왜 날 보는 거야 현우야? 되게 기계적이에요 사람이. 아니 그렇지 않아. 이름이 뭐야? 기계적이진 어? 않아. 맞아. 이름이 뭐예요? 안 알려줌. 어느 과예요? 몰라도 돼. 안 알려줌. 그냥 나씨만 조심해. 나씨만 조심해. 다시 다 알려준 거 아니에요? 나씨만 조심해. 내가 그냥 알려줘. 연세 세브란스가 뭐 여기 신촌에만 있는 거 아니야? 저희 강남에도 있고 딴 데도 있고 해가지고 연세 세브란스 몇 군데 있어. 근데 나씨만 조심해. 근데 보면 감정이 진짜 없어요. 기계 같아요. 어떤 때는. 그래가지고 니네 마누라는 너랑 살면서 싫다고 얘기 안 하니? 그러면서 얘기하면 왜 싫지? 돈 잘 벌어오는데?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넌 죽어. 그냥 세상을 위해서 죽어주는 게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전혀 하여튼 이상한 놈이. 근데 왜 자꾸 날 보는 거야? 의사하면 약간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올라요. 전형적 인물이죠. 근데 지금은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런 거 보면 거기서 야 의사들이 시간이 오서 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밴드 활동을 하고 있어.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걔들 잘 시간도 없어. 잘 시간도. 다 보니까 교수들이지 않아요 지금. 다 교수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에너지 다 먹으면서 일하는 의사. 걔네 죽어요 진짜. 그나마 이제 교수 되고 좀 짬밥 되고 그것도 나이 좀 차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좀 이렇게 병원장님이랑 같이 필드 한번 갈까요? 그러면서 이거나 하지. 징가징가 누가 이러고 있니?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막 애기 막 죽어가는 거 보면서 어떡해 그러면서 막 울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거 없어요. 됐나요? 네. 그런 게 이제 입체적이고 개성적인 인물들이죠. 개성적 인물. 됐나요? 자 그리고요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사건이 필연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사건이 필연적 여기 줄굼고요. 고전 소설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사회상을 고려한 당시 사회상 여기 줄굼고요. 당시의 사회상 시대상을 고려하여 작가가 여기 줄굼자 작가가 중시한 사회적 또는 공동체적 목표 추구해야 할 대상을 파악 여기까지 줄굼고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박완서의 겨울나들이 보시게 되면 갈래상으로 현대소설 현대 줄굼고요. 단편소설 단편 줄굼고요. 전쟁 분단 소설 전쟁 분단 줄굼고요. 성격은 사실적 여기 줄굼자 사실적 고백적 비극적 여기까지 줄굼고요. 자 시점은요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여기 줄굼고요. 배경은요 시간적으로 현재 1970년대 중반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우리 아들이 방학 때 애들 가르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대학생 과외가 공공연하게 허용되던 때입니다. 됐나요? 근데 1980년대 되면서 그게 다 금지가 돼요. 그래서 그게 음성적으로 바뀝니다. 됐나요? 그래서 1970년대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는 한국 전쟁 무렵이고요. 그리고 서울과 온양 두 군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주제는요. 전쟁과 분단으로 여기 줄굼자 전쟁과 분단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 여기까지 줄굼고요. 특징은 여행을 떠났다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는 여러형 구조 여기 줄굼고요. 이걸 취하고요. 오해와 이해가 반복되면서 오해와 이해가 반복 여기 줄굼고요.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는 구조를 취한다. 진실 줄굼고요. 현재의 사건 속에서 과거의 사건을 구조하는 액자식 구조를 취한다. 액자식 구조 여기 줄굼고요. 페이지 173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요. 겨울나들이의 구조, 여로형 구조, 액자식 구조 여기 다시 한번 줄굼고요. 그리고 외부 이야기, 외부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의 여정, 여로형 구조 여기 줄굼고요. 나들이의 서사적 의미, 나들이 여기 줄굼고요. 요거 학습 활동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주인공인 나의 깨달음을 유도하면서 깨달음 유도 여기 줄굼고요. 가족애를 통한 가족애 여기 줄굼고요.
상처의 치유와 여기 줄글자 상처의 치유와 극복이라는 주제 여기까지 줄었고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소설적 장치 여기도 줄었고요. 로 기능하고요. 서울 갈등의 공간 서울 요거 세모 치시고요.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삶의 허탈감을 느낌 허탈감 줄었고요. 가족에 대한 사랑의 회의를 느낀다 사랑의 회의 여기 줄었고요. 그래서 떠나요. 그래서 온양으로 갑니다. 온양 여기 네모 치시고요. 깨달음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헌신했던 헌신 줄었고요.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헛되지 않았음 여기 줄었고요. 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다. 사랑을 회복 여기도 줄었고요. 자, 내부 이야기 내부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주머니의 이야기 액자식 구조 여기 줄었고요. 전쟁통에 남편이 죽은 충격으로 시어머니가 여기 줄고자 시어머니가 도리지를 하게 된 이야기 여기 줄고고요. 또 서울에 가 있는 아들의 소식이 끊긴 이야기예요. 아들의 소식이 끊긴 이야기 여기 줄고고요. 네, 1970년대는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에 대한 이제 탄압에 대한 이제 저항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민주화 운동 같은 게 많이 일어나요.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해서 이제 행방불명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소설을 분석을 할 때 아들이 소식이 갑자기 끊겼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1970년대의 그 탄압적인 분위기, 부정적 사회 분위기도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됐나요? 그때 당시에는 장난 아니었어. 학생운동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경찰들이 와가지고요 두드러 패는데 어떻게 패냐면 지금은 안 때리잖아. 이렇게 경찰 그 방패 가지고 그냥 밀고 그러는데 예전에 진압봉이라고 있었어요. 진압봉 이만해요. 이만해요 길이가. 이렇게 손잡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위로 패요. 진압복도 있어요. 이거는 나도 있었어. 헌병한테도 그게 지급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만 가지고 안 되면 이제 헌병들도 같이 투입되는 거야. 그럼 진압복이라고 있어요. 갑옷 같아요. 무겁진 않아. 근데 갑옷같이 이렇게 걸치는 거야. 그럼 여기 팔 보호대 이렇게 차고 여기 이렇게 차고 다리 보호대 해가지고 이렇게 차고 그럼 몸 이렇게 보호하는 거 보호구 차고 여기도 있어요. 낭심 보호대도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차고 그러고는 이제 진압 헬멧이 있어요. 딱 차고 이렇게 탁 내리면 여기에 이렇게 철망이 있어요. 그거 차고는 이제 나가는 거야. 진압 방패가 있어요. 이만해요. 이만해요. 그거 차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나가면서 진압봉 들고. 그래가지고 그 진압하는 거 훈련도 하고 그랬어요. 방진 짜고 막 이런 거. 나 때는 그게 마지막이어서 나는 조금 하고 나는 더 이상 안 했는데 예전에는 그걸 일주일에 몇 번씩 했다고 그러더라고. 심심하면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대별로 나눠가지고 막 이제 그 막 뚫고 막 이런 거 하고 이제 뚫리면 이제 뒤지게 쳐맞고 고참들한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 끌려갈 때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뭐 안 때리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경찰이나 뭐 헌병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뚝갑 팹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끄댕이 잡아요. 질질 끌고 가요. 반항하면 그냥 이걸로 까는 거야. 팡팡 때리면서. 여학생? 그딴 거 없어요. 여학생도 그냥 머리끄댕이 잡아요. 질질 끌고 가요. 내가 그러면서 막 이 폭력 경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발로 까요 그냥. 질질질질. 그러고는 이제 그 차량에다 다 태워버리고 버스에다가. 그랬었습니다. 이때 당시 분위기는. 그래서 아들의 소식이 끊긴 이야기 그 부분에서 1970년대 그런 억압적 분위기 같은 것도 읽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포인트 2를 보시게 되면요. 대사업의 의미와 겨울나들이의 문학사적 가치. 그래서 노파의 대사업, 노파 줄굼고요. 도리질이요. 여기 줄굼고요. 도리질 줄굼고 가족을 지키고 싶은 의지와 책임감 이것도 줄굼고요.
그리고 여인숙 아주머니 즐겁고요. 대사업은요. 전쟁으로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은 시어머니를 여기 줄자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 여기까지 즐겁고요. 하는 일이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대사업의 의미는요. 가족 간에 여기 줄고자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 여기까지 줄고요. 해 나가는 삶입니다. 문학사적 가치를 보시게 되면 전쟁이 가져온 처참한 상황과 정신적 상처와 우울 등을 인간 존재의 부조리 측면에서 파악하고 형상화한 전후문학에 해당한다. 전후문학 여기 줄고요. 전쟁 이후의 내용을 다룬 문학이란 얘기예요. 되나요? 전후문학. 자, 그리고 아주머니와 노파의 이야기를 통해 여기 줄자 이야기를 통해 전쟁과 분단의 참혹함을 증언 여기까지 줄고요. 뭐 전쟁의 참혹함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분단까지는 뭐. 자, 전쟁과 분단으로 상처 입은 여기 줄자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족애로 전쟁의 아픔을 치유 여기까지 줄고요. 해 나가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다. 깊이 학습하기는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얘는 패스. 되나요? 넘어가서 174페이지입니다. 이게 시작을 하면은 중간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할게요.